첫 번째 시간에는 역시 배 이야기였는데 그때 군함 얘기가 좀 많았다면 두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가 의회 연설을 하면서 한국이 한 두 번 정도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한국이 미국보다 뭐 관세가 더 높다, 좀 부정적인 멘트가 있었고 긍정적으로는 이제 알래스카에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이 트럼프 말로는 뭐 허가도 다 났다. 이거 언제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굉장히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럼 LNG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좀 잘하는 그런 선종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하던 알래스카 관련해서 뭐 LNG 프로젝트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그 지역에서 신규로 이제 LNG 네.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원래 오바마 정부 때 LNG 수출을 승인하기 이전에는 네. 유일하게 그 알래스카에서 있는 것만 네. 국제 거래가 가능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에 뭐 허가가 나 있다 이거는 원래도 국제 거래가 가능했던 지역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일 거고요. 여기를 이제 생산 프로젝트만 개시를 하면 저희가 외국으로 파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 미국이 만약에 외국과 뭔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협상 카드로 쓰는 데 있어서는 이 천연가스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보다 정말 제조업이 많이 안 좋아진 네. 상황이라서 저희가 완성품을 특별히 파는 게 없거든요.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 물동량 중에서 미국의 수출량이 LN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고요. LPG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이고 곡물이 20%대 그리고 원유와 정유가 한 10%대 정도씩 됩니다. 컨테이너로 나르는 완성품 같은 경우는 6%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정말 LNG 관련된 그 수입량이 많이 성장하는 중국과 인도한테는 또 별로 안 팔아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일본 항구 그리고 주로 유럽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상대방 국가와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원래도 해외에서 저희가 LNG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을 콕 집어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입 후보군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가서 개발하고 수입도 해가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만큼 진짜 땅에서 뭐 안 나기로는 그 최고의 국가다 보니까 LNG는 정말 우리가 일본하고 많이 수입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미국과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해도 뭐 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미국산 쌀 같은 건 아무래도 곡물에 좀 제한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서 개발하고 우리가 가서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알래스카가 우리나라 머니까 일본하고 머니까 파이프라인을 까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LNG 선으로 많이 발주를 해서 이걸 옮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후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 번째 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에 사실은 군사 주도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군사 주도권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희박해져 가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게 전쟁 일으켜서 뭔가 우리 힘세 이게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화된 이 체제에서는 이것 자체가 약발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경제 주도권인데 미국이 가질 수 있는 경제 주도권은 금융 주도권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러화도 점차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금이나 뭐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만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려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또 이제 후보자 시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우리 셰일 석유가스 퍼다가 수출할 거야. 셰일 가스 수출할 거야.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알래스카는 이미 묻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LNG가. 그러면 이제 알래스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볼 때 북쪽에서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체 상태입니다. 이거를 쭉 관으로 1,300km 내려오면 알래스카 남부 태평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알류산 열도니 하는 그쪽이에요. 그쪽에 내려오면 거기서 이걸 액체화로 링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액화를 시켜가지고 요거를 이제 LNG 선으로 나르는데
엄에너지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대한 주도권을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뭐 나토에서 미국 돈을 써가면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유럽이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깜짝 놀랐던 게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어버리니까 독일에서 장작된다 그러잖아요. 네, 나무하러 갔죠. 그렇죠. 동물 껍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힘들어지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중동 LNG를 생각했었는데 알래스카 이거 생산해서 아시아 그 다음에 서유럽에 팔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주도권을 미국이 다시 한번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완성품은 딱히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두 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 무슨 우리가 아는 다 이 원유 에너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다 뭐 쉐브론도 그렇고 혀를 내둘러. 이건 못한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왔는데 설거머니 일본이 좀 협력할까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했잖아요, 안덕헌 장관이 가서 에너지부 장관하고 이렇게 만나고 러터넥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한국이 먼저 관세를 좀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걸로 이제 자꾸만 나왔던 아이디어 안 중에 하나가 LNG 개발 쪽에 우리도 이 처음에는 개발이 아니라 우리는 사오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냐면 이게 선수치기야. 우리가 확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일본이 그랬으니까 그래 한국도 하라니까 이러면 우리도 뭔가 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 하고 한국도 참여할 거야. 이런 걸 은근히 우회적으로 선수치기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개발과 관련돼서 선투자 후회수일 거예요. 이 알래스카 지금 이 LNG 개발은.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노려볼 만한 게 LNG 선이죠. 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400대 이상 필요한데 우리가 한 100여 대 정도만 건조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사실상 수출을 하면 이 개발 비용에서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이 배값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알래스카 개발이 우리가 물론 수지타산 부분은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잘만 들어가면 트럼프가 이거 참여하는 걸로 관세 제외국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은. 그럴 가능성도 빼준다. 그렇죠. 열어둘 수 있는 거죠.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기회도 만들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LNG선을 상당히 많이 대규모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만 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한 400척이 넘는 LNG선을 발주해서 이거를 뭐 아시아가 됐던 아니면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서부 유럽이 됐든 수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함도 군함이지만 LNG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럼 100척이 아니라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카타르나 중동에서 사오고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사오는 게 우리한테 더 비싸게 되는 건지 더 싸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가스 자체는 중동은 유가 연동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편이고요. 미국은 헨리허브라고 해서 미국 내부에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원래 수출이 금지였었으니까 헨리허브 가격이 정말 낮았거든요. 저희 막 2불 막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요즘에 그래도 많이 올라서 한 4불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운송비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데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미국 내에서 저희도 LNG 수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손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셰일가스 프로젝트만 해도. 그래서 지금 2032년 정도까지 LNG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전체 생산량의 한 3분의 2가 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저희도 수출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손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32년까지의 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 캐리어가 한 400척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선박이 한 250척 정도라고 저희가 이상이네요. 보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준 약간 오버로 생산이 되어 있는 걸 50척을 제외한다라고 해도 미국에서만 나올 것이 한 20척, 200척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32년까지니까 저희가 한 5년에 걸쳐서 발주가 되어서 나온다고 해도 국내 업체에게 거의 연간 40척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가 대형 LNG 캐리어 1년에 한 6, 70적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미국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수요만으로도 국내 캐파의 3분의 2 정도를 채워줄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 한 7, 8년에 한 번씩 큰 물량으로 오는 카타르보다 오히려 임팩트는 더 크게 가져갈 수 그럴 있다라고 있겠네요. 볼 수 게다가 있는 카타르는 또 부분이고요. 카타르 나름대로 또 주문이 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대량 발주하는 주체가 있으면 이제 이 주체들로 인해서 조선소의 도크가 찰 거를 대비해서 오히려 다른 쪽들이 이제 네, 가격을 미리, 더 프리미엄을 얹어가면서 발주를 아, 하는 번호표를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가능한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LNG선이 굉장히 또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LNG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탱크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 이제 조선업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측면의 기술까지도 포함이 된 건데 이게 일종의 기밀성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조금이라도 새면 안 돼요. 새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인데 이게 뭐 파도가 친다든지 뭐 이런 또 시간이 좀 내구성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기술을 요하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험성이 있죠. 이걸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네. 자칫 이 부분이 뭐 폭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박이고요. 그러니까 벌크선을 뭐 많이 생산하는 거나 또는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생산하는 것보다 이게 특히 이제 이제 또 탱크 크기가 큰 LNG선을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서 빨리 운송할 수 있는 거, 친환경 엔진까지 이 구비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고부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LNG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 다 공이 잘할 수 있는 게 이 LNG선이에요. 야, 그러면 다 그 점유가 된 거 사는 게 맞네요. 지금 일단은 카타르는 카타르고 또 미국만 해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의 60, 70%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조선소 더 설비 투자해서 더 도크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오히려 그렇게 네. 안 늘리고 있어서 저희가 가격 결정력을 조금 더 그럴 수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LNG가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네. 방사는 안 해본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해서 돈을 벌어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발주가 나왔을 때 조선업체들이 이거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가늠하기도 굉장히 예측 쉬운, 가능 예, 영역이라서.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겠는데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때는 이 이른바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에 조선업에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나서 김 과장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본부장님 곧 지금 후판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배 위에서 저 멀리 또 네. 여자 주인공에서 뭐라고 막 이런 장면이 네, 나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크레인 없어. 위에서 대답하고. 지금은 네. 없어. 네. 왜냐하면 정말 어느 순간 여기가 굉장히 노사 갈등의 이 정말 한국보다 별로 안 빈번한 되죠. 현장이 돼버렸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R&D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조선공학과라 그래서 뭐 서울대 등 요즘에 이제 이게 또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있습니다만 카이스트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좀 고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특화가 된다. 너무 우리가 AI 융합 뭐 이것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경쟁력 중에 하나가 후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후판은 자꾸 중국의 뭐 철강 우리 포스코도 있고 현대제철 지금 뭐 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발 우리가 좀 신물질을 이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선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큰 엄청난 후판이라고 하는 두터운 철판 이 덩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뭔가 이걸 좀 무게도 가벼우면서 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슈퍼카는 초경량 네.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완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세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조선업이 되거든요. 네. 이건 제 머릿속에는 한 10년 전부터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는데. 거제도 한번 같이 가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일부부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사실 조선업에 좀 웅장해집니다. 웅장해져서 근데 투자할 때는 좀 웅장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할 때 지금 미국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나와서 기대감이 지금 한껏 올라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이제 진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때 수주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얼마가 남고 했을 때가 혹시 시작의 기대보다 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데 거기에 의미 두는 거지 돈은 별로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또 주가라는 게 또 실망해서 크게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조선업을 갖고 계시거나 앞으로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그 위험 요소를 뭘 봐야 될지 이걸 용어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미국은 지금 기대 영역이고 지금까지의 고객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수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계속 기대 영역으로 네.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방산이 되었건 LNG가 되었건, 그러니까 방산은 아마 수주가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규모가 적은데라고 하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세워놓은 그 대형사들의 계획치가 매출로 쳤을 때 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키워 나가서 뭐 3조, 네. 5조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LNG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 업체들이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가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소문에 사셔서 그 수주가 나오는 그 뉴스에 파셔도 그 순간 그 수주 물량이 내는 수익성은 또 알지 못하시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수익성으로 잡히게 되는 수주로부터 아마 3년 뒤가 돼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굉장히 급하게 처리할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 미국은 그냥 기대 영역으로 저는 플러스 알파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왔던 조선의 사이클을 꺾게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사이클로 저희가 견조한 수주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그 단순히 수요가 좋아져서 나오는 것 대비해서 더 많은 수요가 지금 얹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환경 규제를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건 조선 시장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이클이 이제 다운 사이클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가 시장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조선이라는 게 국제 교역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간접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좀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가면 그 분명히 위험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 규제 그냥 싹 없어지고 그냥 벙커 씌워 넣어가지고 뭐 매연 뽑으면서 달려도 된다라고 되면 교체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것도 나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 전반적인 거에서 리스크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조선에 관련해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엄경화 애널리스트 분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